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영준입니다. 네, 인문채널 효의 임진왜란사 두 번째 시간, 지난번에 부산진성 전투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성 함락 후의 일본군의 진로와 작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은 총 10개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육군이 9군, 수군이 1군이었고 그중 1군과 4군, 그리고 육군이 모두 큐슈의 병사였습니다. 1군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지휘하는 18,700명, 2군은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는 22,800명, 3군은 구로다 나가마사가 지휘하는 11,700여 명, 4군은 모리 요시나리가 지휘하는 14,700명, 5군은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지휘하는 시고쿠 출신 25,000여 명, 그리고 6군은 고바야카와 타카카게가 지휘하는 큐슈와 모리가의 병력 15,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총 3갈래로 나누어서 한성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고니시가 지휘하는 1군은 부산, 대구, 상주, 조령, 충주, 용인, 한성 라인으로 진군을 하게 합니다. 가토가 지휘하는 2군은 울산, 경주, 중령, 충주, 여주, 한성 라인으로 진군을 하고, 구로다가 지휘하는 3군은 김해, 창녕, 성주, 김천, 추풍령, 청주, 한성 라인으로 진군을 합니다. 일본군은 총 9군으로 구성되었는데 경상도를 세 방향으로 감싸면서 한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모든 군대라는 게 진격하는 부대가 있으면 중간에 수송해줘야 되는 데가 있고 후방을 지켜줘야 되는 군대가 있는데, 이게 소위 축차 투입이라고 세 방향으로 동시에 간 게 아니라 1군이 먼저 도착해서 자기 진로로 가고, 2군이 도착하면 자기 길로 가고, 3군이 도착하면 자기 길로 가고, 그럼 뒤는 누가 지켜? 그 다음 애가 와서 저기가 뭐겠지? 그 다음 애가 후속하면 또 그 다음 애가 가서 병병,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전술에서 흔히 말하는 축차 투입이라는 건데, 적이 물밀듯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는 군대가 어떤 완편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나가서 막아라.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워낙 급하니까. 급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상당한 각오를, 희생될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병력의 축차 투입이라는 것은, 아니 사실 모든 병력은 축차로 투입할 수밖에 없지 한꺼번에 어떻게 집어넣어. 뭐 근데 도로라든가 그게 막히면 끝이. 근데 이 축차 투입이라는 게 속된 말로 대책 없이 투입했을 때는 정말 전술에서 해선 안 되는 건데, 일본군은 수비도 아니고 공격인데 막 나가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로서는 창피한 일인데 오른쪽 신경 안 써. 난 내 갈 길 갈 거야. 얘들한테 도착도 안 했어. 도착한 다음에 나는 내 갈 길 나. 보급은 누가 내일로 도착해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방법인 게, 전라도 지역이라든가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몰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경상도에서 그렇죠. 서울을 향해서 그냥 내지르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격전 스타일로 딱 전쟁을 한 건데, 이건 사실 조선군이 전력이 강하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지역, 특히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서 바로 집결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면 측면이 노출되는 굉장히 위험한 작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이걸 했다라는 것은 조선군의 그 아주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조선의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통하는 도로, 아니면은 여기에 맞서는 조선군의 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사라는 건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정에 창피하다고 해서 이걸 뭔가 이게 외면을 하고 운이 좋았다던가 뭐 누구 때문이요, 이거는 정말 전쟁사의 금기인데, 일본군의 이런 진격 방식은 사실 유례가 없는 거예요. 조선군의 동원 체제나 이런 건 너무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측면 기습, 아까 말한 대로 뭐 전라도나 이쪽에서 돌아치는 거보다도 얘들이 먼저 방어할 쪽이 대비했던 게, 조선군이 결집하는 시간을 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군이 부산성, 동래성에서 접전을 했을 때부터 이미 조선군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간파를 했기 때문에, 언제 이 작전이 명확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 뒤에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근데 이게 하는 걸 보면은
너무 부산성 동래성이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기다릴 필요 없이 나가자, 뭐 롬멜처럼 나갔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조선군의 체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조선군의 최고 약점이 동원 체제거든. 그러니까 동원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아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격전이잖아. 군대가 모이기 전에 치고 심장으로. 나가서 동원 체제를 파괴하는 거지. 군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 몽고군이 써먹었던 방법이죠. 예. 옛날 징기스칸이 써먹은 방법인데 빠르게 치고 나가서 예. 핵심 지역에 병력이 집결하는 것을 막아라. 그렇지. 병력을 죽이는 게 아니라 병력이 집결하는 체제를 깨뜨려라. 이거는 알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알고 했다는 게 나는 정확히 뭐냐면 전에 내가 그거를 논문으로 썼나? 말만 했나? 잘 모르겠는데 을묘외변 때 내가 책으로 썼구나. 쓰셨습니다. 책에다 썼구나. 을묘외변 때 보면은 조선군의 이 동원 체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얘는 초식을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를 맞고 이렇게 철하는 식으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작전을 하려면 적어도 일본군이 조선군의 도로 사정이라든가 지형을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실제로 이때 일본군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1군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소 요시토시를 필두로 한 대마도 그러니까 스시마 지역의 병력들인데 이 스시마 지역의 인물들은 전쟁 전에 여러 차례 한성을 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한성을 따라 오가면서 적어도 1군이 진로로 잡았던 부산, 대구, 상주, 조령, 충주, 용인, 항성 이 부산에서 한성으로 통하는 메인 도로 사정이라도 정확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이 가능했다라고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조선욱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게 쟤들하고 무역을 하는 바람에 아니 뭐 하여간 저것들이 뭐 맨날 뭐 주세요 쏘가가지고 왜냐면 얘 초기에는 뭐 대장경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음모에 넘어가서 쟤들이 서울까지 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거야. 이런 얘기를 내가 어릴 때만 책에 있었고 조선 후기에 이제 병서에 이제 이거 일본 얘기 나있지만 도로를 막자. 아예 못 오게 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한 분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걔들이 서울까지 오는 바람에 지리가 노출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건 이건 정말 지나치게 이거 국수족도 아니고 쇄국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쇄국이지. 폐쇄적 마인드라고. 정말 폐쇄적 마인드죠. 그럴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야지 쟤들이 우리 지를 어디까지 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아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를 해야지. 요 우리 지금 설명을 듣고 저거 봐. 저래서 저기 교육을 하면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는 을묘외번을 겪었음에도 얘들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는 해요. 일본이 전면 침공, 이런 대규모로 전면 침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뭐 그래서 거기에 맞춘 대응책이 없었다. 기껏 10,000명 정도 뭐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조선군의 동원이나 대응 체제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는데도 안 바꿨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